오늘 알려드린 5가지 꿀팁을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예상보다 달콤한 점수를 맛보고 그 달달한 맛에 빠져 살이 쪄버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슬슬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공부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5가지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5가지 팁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로 마인드셋. 시험을 칠 때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시험을 망쳐버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친 긴장인데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몸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은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리는데요. 일종의 뇌정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욕심이 지나치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긴장감도 줄일 수 있어 적당히 각성된 상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욕심의 본질은 본인이 가진 것 이상으로 얻고자 했을 때 생기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은 시험 점수, 가진 것은 본인의 실력을 의미하는데 실력은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고 점수를 얻기 전까지 가시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근거로 추정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었던 긍정적인 경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투입했던 노력의 절대량 및 공부 효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떨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전 다른 시험들에서 충분한 성공 경험들을 만들어 둘 것. 그 시험 자체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투입한 후에 시험에 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긴장이 너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팁을 드리면 시험장에 도착한 후에 심호흡을 길고 천천히 5번만 해보세요.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걸 체험하실 겁니다. 둘째로 몸의 최적화. 신체의 컨디션을 시험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잘 맞추어주는 요령인데요. 이건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체 시계를 시험 당일에 맞게 미리 세팅해주는 겁니다. 몸속에서는 밤낮을 감지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24시간 주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이 주기에 따라 특정 시간이 되면 특정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올빼미형 인간이라도 적어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오전에 보는 시험 시간에 뇌가 최대한 쌩쌩하게 작동하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기상 후 최소 2시간은 걸리므로 시험 시작 최소 3시간 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본인의 기상 시간과 생활 패턴을 세팅하고 습관을 잘 들여 놓도록 합시다. 심지어 특정 시험을 보는 시간대에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식으로 각 시간대에 각 과목이 미리 뇌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방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식사를 조절하는 법인데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간의 공복 상태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기억에 관여하는 뇌에 해마에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약간의 공복이 인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식은 잠을 쏟아지게 한다는 건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에는 당연히 완전 공복은 아니고 평소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로만 섭취하도록 하여 뇌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평소에 먹던 식단 위주로 구성하여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로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체 주기를 시험에 잘 맞췄다 하더라도 머리가 멍하거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전날 잠을 거의 못 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인위적으로 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그건 바로 손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 가장 많은 뇌신경 세포와 관련된 곳이 바로 손입니다. 손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는 행동과 관련된 뇌의 영역에서 30% 정도나 차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시험 당일날 아침 머리가 멍하다 싶을 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펜을 이용하여 글을 적어보거나 예상 문제에 대해 정답을 써보는 아웃풋을 해봄으로써 뇌를 빠르게 깨우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넷째로 시험 직전의 시간 활용법.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시험 당일 아침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시험 시작 30분 전에 본 내용은 거의 사진처럼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시험 공부에 있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통 시험장에 이동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동 시 계속 볼 수 있도록 작은 수첩이나 A4 용지에 핵심 및 헷갈리는 부분을 미리 적어놓은 요약본을 확보해 놓도록 합시다. 시험 전날부터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볼 것인가는 타이밍 공부법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 영상 끝나고 띄워드릴 테니 복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중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이밍 공부법에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답을 바꾸지 말라고 했었죠. 우리 무의식의 힘을 믿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절대 답이 아닌 보기는 일단 제외합니다. 그러면 남은 보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팁을 드리면 단정적인 문장은 틀린 표현일 확률이 높다. 가령 뭐뭐만 그렇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언제나,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틀린 문장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맞는 보기를 고를 때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뭐뭐 할 수 있다는
옳은 표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전혀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 적용해야 되는 꼼수이고 아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꿀팁을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예상보다 달콤한 점수를 맛보고 그 달달한 맛에 빠져 살이 쪄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수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 시험에서 본인 실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디테일을 챙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게는 몇 점에서 많게는 몇십 점까지 남들과 차이를 벌려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자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포커싱하라. 잡생각 대신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는 건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집중력도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잘못 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욕심버리기 스킬을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상 대부분의 일은 보통의 경우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의 방향과 양, 집중력이 온전히 반영되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셋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결과에 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도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나보다 더 제대로 공부한 경쟁자보다 시험 당일의 운으로서 이기고자 하는 생각은 오히려 불안정한 멘탈로 이어지고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더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딱 본인이 투자했던 노력만큼 정직하게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의 노력 또한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곳으로 증발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은 주위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으니 그 노력이 정직하게 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분히 마음을 비우고 시험에 응시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대부분의 상대가 긴장감으로 인해 제 실력을 내지 못할 때 나는 제 실력을 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적응력을 키우자. 대부분의 공부 초보자가 하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가정하는 건데요. 진정한 공부 고수는 늘 변수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수능과 같은 장기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음이고 하나는 온도입니다. 소음에 대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시험장에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이 다리를 떨거나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시험지를 세게 넘기거나 심지어 온풍기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죠. 이때는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시험 당일에 챙기면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시험 당일에 처음 귀마개를 끼면 그 나름의 어색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 며칠 전부터 실제로 귀마개를 끼고 귀마개 자체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귀마개 자체가 거슬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귀마개 없이 소음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나 기타 장소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며 소음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세요. 분명 소음에 내성이 생긴 채로 시험 당일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법으로 넘어가면요. 시험 당일 온풍기 세팅값 등으로 교실의 온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게 가장 좋은 건 두꺼운 패딩으로 이동 시 추위에 대비하고 그 안에 가디건이나 집업 후드티 그리고 그 안에 반팔이나 얇은 긴팔티를 입어주는 겁니다. 교실의 온도 상태에 따라 빠르게 3단 변신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아주 추운 곳 또는 더운 곳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면 보다 더 완벽히 온도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셋째,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넘어가라. 분명히 중요한 시험에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고수는 한 번에 못 풀 각이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 빠르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전략을 씁니다. 그 효과로는 패스하고 넘어가는 시점부터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에 돌아와서 보면 내가 관련 정보들을 꺼내 놓았거나 심지어 정답을 내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 나온 문제들을 풀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앞에 못 풀었던 문제의 힌트로 작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반면 하수는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흘려보내고 해당 문제는 못 풀고 심지어 뒤에 맞힐 수 있는 문제까지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현명하게 모르는 문제에 대처해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맞힐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자. 문제를 풀 때 헷갈려서 일단 패스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역시 잘 모르겠다. 이때는 다음 수단을 써야 되는데요.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함정으로 오답으로 유도할지 어떤 걸 근거로 정답 문항을 정했을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는 절대 답이 아닌 문항 2-3개는 이미 지워놓은 상태고 나머지 문항 중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더 정답일 확률이 높은 문항이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 찍어야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선 제가 작년에 올린 찍기의 정석편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시험 기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던 내용들일지라도 그 근거까지 명확히 알게 되면 몸이 알아서 절대 하지 않을 테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시험을 바로 앞두고 새로운 문제집을 본다.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완벽을 기하겠다는 충동이 들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이 충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론서나 문제집을 보기보다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교과서와 문제집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소린데요. 기존의 학습서들을 통해서 지식의 체계가 잘 정리되고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괜히 새로운 이론서나 문제집을 보게 되면 이 체계가 흐트러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도 새로운 이론서를 시험 직전에 보게 되면 어디서 기존 지식을 꺼내 와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문제집을 봄으로써 그동안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고 몇 문제를 더 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존에 쌓아왔던 지식도 동시에 망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 체계는 이미 정교하게 본인에게 맞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최적화된 내용을 볼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는 최상위권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시간이 촉박한 보통의 수험생들은 피해야 되는 방법론인 거죠. 둘째, 휴식 없이 공부에 올인한다. 시험 기간의 묘미는 바로 벼락치기인데요. 벼락치기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식 없이 벼락치기를 하는 것은 필망인데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공부에만 올인하면 우리의 집중력은 금세 바닥나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쉬엄쉬엄 TV도 보고 게임도 하며 잠도 푹푹 자면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는 더욱더 아닌데요. 시험 기간에서의 휴식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식의 의미는 몸을 편안하게 쉬는 걸로 알고 있죠. 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휴식은 바로 뇌의 휴식을 뜻하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적절한 시간에 뇌에 휴식 시간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전반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뇌에 휴식 없이 뇌를 혹사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연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느 순간 비효율적인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뇌의 휴식이 진정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타이밍이 바로 뇌를 휴식시켜주는 타임입니다. 눈으로만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써서 클릭을 해주는 게 뇌를 더 활성화시켜준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만큼 여러분의 공부 효율과 성적도 떡상하는 거죠. 뇌의 휴식이란 건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요. 제가 우주공부법에서 말씀드린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집중의 시간에는 마음껏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보상의 시간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쉬는 것이죠. 집중의 최소 시간과 보상의 최대 시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다만 시험 직전이라 조급한 마음에 이런 보상의 시간을 무시하지 말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보상의 시간에 SNS와 메신저, 유튜브 보기 등을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험 직전에 이 방법으로 오히려 뇌가 안정되게 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험 기간 한정, 명상하기, 산책하기, 스트레칭하기 등으로 보상의 시간을 채워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험 기간의 보상의 시간에 심심한 휴식만으로 채우기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고요. 평상시에는 보상의 시간에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도 좀 하다가 시험 직전에만 릴렉스한 휴식으로 채워주는 게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력에 따라 이건 적절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 시험 성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왔던 실력인데요. 오히려 과도한 욕심이 과도한 긴장으로 이어져 어이없는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에 합격 당락은 시험 당일에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를 덜하냐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죠. 따라서 시험에 임할 때 모르는 문제를 맞히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이 지점은 보통은 비현실적이지 않은데요.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본인의 역량의 범위 안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내는 성과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실제 목표보다 결과가 좋으면 운이 좋았다,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냈다,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목표 아래의 성과를 냈을 때가 문제죠. 우리는 여기부터 마인드셋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목표보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영역에 속할 가능성도 다분한 거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 목표한 바를 다 못 이룬다 해도 본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이란 게 있기에 이 범위 안에서는 보통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감이 평소 실력 밑으로 결과를 내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범위 안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우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재도전을 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 실력만큼의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갯만큼의 아쉬움이 온몸에 남아 인생의 다음 단계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최종 성적이 목표 그 자체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인지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을 겁니다. 자신이 낸 결과가 목표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결국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그 만족감에 취해 나태한 시기를 일정 기간 이상 보낸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도 수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인생을 더 잘 풀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무리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다 한들 본인의 역량 안에서 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설령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그 갯만큼의 아쉬움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당신을 더 발전시키게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책 2권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